됐어? 네. 자, 단어 문제인데 당연히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죠. 그치? 근데 수능치고는 단어가 좀 쉽게 구성이 됐습니다. 요 정도 단어들은 다 아셔야 돼요. 1번 단어 무슨 뜻이죠? 응? 적절성? 수익성이죠. 수익성. 돈.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쵸? 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진짜 남과 북의 통일이 아니라 네, 일치라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정도는 알 거고 혁신. 자, 리퓨테이션 뭐죠? 명성. 모랄리티는 당연히 도덕, 뭐 윤리, 뭐 요 정도 단어겠죠? 됐죠? 네. 자, 잘 봐. 이따가 한 번 더 써주기는 할 건데, 자, 독해가 최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 가장 필요한 건 뭘까?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뭐 단어도 열심히 외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맞지? 뭘까? 속어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속어법부터 잘 쓸 줄 알아야 오답률이 줄어듭니다. 알겠지? 그러면 속어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두 개야. 첫 번째 우리 속어법부터 먼저 배울 거야. 이따가 우리 교재 진도에서도 요거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능 문제 여러분들에게 해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따가 교재 진도를 여러분들이 잘 풀려면 요 정도는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인지하고 풀어야겠구나. 자, 문장에 당연히 무언가 핵심 단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치? 네. 이게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뭐가 아니야? 정답이 아니겠죠. 그치? 네. 그런데 아이들이 요 정도는 조금 할 줄 알아. 근데 반대로 따지면 단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던, 언급되지 않았던 것도 당연히 뭐가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지금 알겠지? 근데 아이들은 약간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문에서 한 번도 얘기 안 나왔던 건데 그걸 그냥 막 이 내용 저 내용 막 합치다 보니까 왠지 뭐 이게 정답일 것 같다라고 골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글은 수익성에 관련된 글일 수도 있고 무언가 통일성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뭔가 혁신과 관련된 글일 수도 있고 무언가 명성에 관련된 글일 수도 있고 무언가 도덕 또는 윤리와 관련된 글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지? 이 중에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건 일단 정답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제낄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해되시죠? 네. 추론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얘들아. 추론을 해야지 상상을 하면 안 돼. 지금 알겠습니까? 고등내신 독해 또는 수능의 필수 조건이야. 추론을 해. 상상을 하지 말고. 추론은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시작할게. 자, 초반에 어떤 공물을 교환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뭐 하려면 활성화 되려면 자, 서플러스 무슨 뜻이죠? 잉여, 남아 도는 too much. 그리고 제가 1월부터 수업은 웬만하면 다 영어로 할 거야. 단어를 한글 뜻 아니라. 왜? 여러분들은 또 SA원은 동의어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이게 정작 이 단어를 외워도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동의어로 나오는데 그 동의어를 모르니까 이 단어를 외워도 써먹지 못하는 거야.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뭐겠어? 그렇지, 부족. 그치? to rest. 됐죠? 그리고 and. 자, 뭐 해야 돼? 알아야 해. 공급과 수요 둘 다. 됐지? 네. 선생님께서 밑줄 치신 것도 제가 따라 적어야 되나요? 네. 그대로 따라 적으세요. 중요한 것만 합니다. 아무데나 저 밑줄 치거나 아무 단어나 잡아주지 않아요. 됐지? 자, 그래서 초기 곡물 회사가 작동이 되려면 너무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너무 부족하게 생산하는 것과 또는 수요와 공급의 과정을 알아야 된대. 얘네를 알아야 된대. 왜냐하면 D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 어떤 정보? 위에서 언급된 정보들이 핵심 포인트래. 그들의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를 위한. 됐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비밀리 또는 가족관계 또는 신뢰 또는 충성도. 됐습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는 도입 부분이었어. 잘 봐. 여기까지는 도입 부분이었어. 이제부터 속어법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글부터 마지막 글까지 중요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과감하게 이건 해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구나 라고 인지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지금부터 그걸 글 거야. 그러면 왜 이걸 거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걸 글 거야. 그리고 이것도 글 거야. 30초 드립니다. 왜 이건 중요하지 않고 왜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지 30초 드릴게요. 됐니? 자, 볼게. 첫 번째는 왜 중요하지 않죠? 너무 많은 거, 너무 적은 거, 둘 다에서. 그럼 둘 다라는 말은 뭐를 의미해? A와 B가 있는데 이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건 필요 없어 라든지, 또는 A와 B가 있는데 이건 되게 좋은데 이건 되게 별로야. 이런 대립구조가 형성되는 게 독해 글의 키워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은 곳에서도 되고 너무 적은 곳에서도 된대. 둘 다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 차이가 없는 건 정답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왜 뺐을까 내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컴마 문법으로 따지면 병렬 구조라고 하죠. 문법으로 따지면. 네, 독해로 따지면 example 예시죠. 예시는 뭐가 아니야? 키워드가 아니야. 아시겠죠? 예시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됐죠? 자, 간단한 거 하나만 잠깐 보여줄게요. 화면 봐. 예시조차도 걷어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주제 문제도 아이들이 틀려. 왜냐면 막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더니 뭐 이 얘기 같기도 하고 저 얘기 같기도 하고 이 얘기 같기도 하고 저 얘기 같기도 하고 막 이 얘기 같기도 해. 근데 봐.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게 아까도 말했지만 뭐겠어? 이제 느낌 오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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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뭐죠? 예시야. 예시는 키워드가 아니야. food, 음식이 부족해지고 있대. 음식과 관련된 얘기 unstable weather, 날씨가 굉장히 변화가 심하대. 날씨 얘기. 새들이 어디론가 이주를 한대. 이주 얘기. 최소한 여러분들이 선지를 봤을 때 이그젠플 같은 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야 돼? 걷어낼 수 있어야 돼. 방금 밑줄 주신 거 안 읽어도 된다는 건가요? 안 읽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읽긴 읽어야지. 읽어야 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내 말 이해돼? 안 읽을 순 없죠. 어떻게 안 읽어? 지금 이해되세요? 됐지? 그래서 이그젠플 같은 거는 정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갈게. 자, 그래서 게다가 이런 회사는 뭐를 할 수 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생필품의 교환 또는 1800년도 중단 때부터 유망성 있는 시장을 통해서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대. 됐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쭉 해석은 다 해야지. 쭉 해석은 다 해야지. 쭉 해석은 다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농업시장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거 하며 이것도 이런 거 하며 이것도 이런 거 한대. 됐죠? 네. 직독직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전부 다 예시야. 됐죠? 예시랑 키워드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잘 봐. 이제 회사는 수요와 공급의 상태를 알아야만 한다. 회사는 이런 거 알아야만 한다. 회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이거 다 뭐야? 프로세스 과정이죠. 알겠습니까?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대. 뭐를 위한 과정일까? 그 회사의 목표를 위한 과정이지.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는 사실 나왔어. 왜? 문장을 잘 봐봐. 회사가 이거를 알아야 돼. 회사가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데 옆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게다가 회사들이 이런 거 하면 뭐 할 수 있대? 이거 할 수 있대. 나왔잖아. 빈칸은 뭐를 뚫은 거야? 목표에다 빈칸을 뚫었는데 제 말 이해되세요? 과정이 언급됐지. 과정이 언급됐지.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된 거야? 목표가 나왔잖아. 회사는 이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대. 회사는 이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대. 회사는 이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대. 그럼 이 위한 목표가 뭔데? 베네핏이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베네핏이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결국 회사가 수요와 공급의 과정도 잘 알아야 되고 회사가 생필품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고 회사가 미래의 유망한 시장의 가치도 알아야 되며 회사가 가격을 낮출 필요도 있으며 회사가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으며 다 뭐를 위해? 돈 벌기 위해. 알겠어? 됐니? 그럼 베네핏과 관련된 단어가 1, 2, 3, 4, 5번 중에 뭐야? 이거밖에 없잖아. 돈이잖아. 됐어? 알겠지? 유니피케이션
reputation, innovation, morality 한 번도 언급 안 됐어. 알겠지? 지금 이해되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잘 들어. 이건 오답률이 빈칸 라인 중에서 가장 낮았어. 이것조차도 내가 지금 사실 정확하게 분석해서 풀지 못한다. 그러면 되게 독해 부족한 거예요.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독해 실력 금방 안 는다. 알겠지? 그리고 이따가 요거 교재할 때도 제가 설명할 거지만 자꾸 따라 하시고, 그리고 고등 내신 독해와 수능 독해는 내가 정답을 자꾸 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이 아닌 걸 자꾸 걷어낼 줄 알아야 돼. 그 연습부터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32번 볼게. 자, 어떤 좋은 스타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건 별로 뭐 하는 게 아니다. 놀라운 건 아니래. 당연한 거래. 그 스타일을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가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 이 가이드라인 따르라는 거야, 따르지 말라는 거야? 따라가라는 거잖아. 그치? 이거 하면 굿 스타일 된대잖아. 됐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어디에서 대화에서는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대. 그러면 대화는 뭐야? 굿 스타일이 될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 대화와 글쓰기에서 32번 별표. 자, 오늘 뭐 그 대체 수업 때문에 쌤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제 수업을 계속 들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 수업을 계속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계속 강조했어. 어떤 유형이 사실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 대립구조야. 알겠니? 기억나죠? A와 B가 대립구조가 형성되기만 한다면 결국 그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자, 어떤 A와 B의 대립구조가 결국 그 문제에서 수능이건 고등독해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립구조는 꼭 A랑 B랑 뭐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A랑 B랑 뭐 꼭 완전 뭐 블랙 앤 화이트처럼 정반대 관계거나 또는 A랑 B랑 뭐 싸웠다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야.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대립구조가 형성만 된다면 문제는 딱 한 가지 패턴으로만 출제됩니다. 뭐지? A에 B에 관련된 설명을 어떤 동의어로 계속해서 할 거야. 그치? 그리고 최종적으로 블랭크가 뚫려 있겠지? 근데 이 블랭크가 뭐라면 A와 관련된 거면 A가 정답일 거고 B와 관련된 거면 B와 관련된 표현이 정답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쌤이 이제 고2 애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고1 이제 내년에 고2 되는 애들 이제 최상위권반 이제 독해 수업 하는 건데 이거 고2 문제로 하는 건데 이렇게 서로 컬러링을 할 줄 알아야 돼. 얘네가 대립구조야 얘들아. 알겠니? 그러면 얘와 관련된 설명이 계속 반복될 거야. 또 반대로 얘와 관련된 설명이 반복될 거야. 그럼 빈칸은 둘 중에 하나야. 얘 아니면 얘거든? 그러니까 몸의 플로상 얘한테 빈칸 뚫으면 얘와 관련된 표현이 정답인 거고 얘 빈칸 뚫으면 얘에 관련된 표현이 정답인 거야. 거의 수능이건 모의고사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대립구조로 많이 형성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번에 모든 걸 배울 순 없겠지만 네, 오늘 뭐를 배우자? 소거법과 대립구조 정도는 배우자. 알겠지? 그러면 자, 이 문장에서 대립구조는 뭘 것 같냐? 뭐가 대립구조일 것 같니? 뭐가 대립구조일 것 같아? 느낌 오잖아. conversation과 writing이지. 이런 게 대립구조라고. 대화와 글쓰기. 대화와 글쓰기. 알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한번 해볼게. conversation을 자, 요걸로 쳐보고 writing을 요걸로 쳐볼게. 뻔해. 그래, 흐르면 이거 관련된 설명 막 쭉 나올 거야. 또 이거에 관련된 설명도 어느 정도 나올 거야. 빈칸이 얘라면 얘 고르면 되고 빈칸이 얘라면 얘 고르면 돼. 알겠지? 해볼게요.
자,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서로 교환한다라는 걸. 그래야 훨씬 더 실질적인 스타일이 협력을 쉽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 생뚱맞은 내용이 나올수록 정답은 쉬워져. 알겠습니까? 뭔가 계속 다 연결되는 글이 나와야 여러분들은 쉽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야. 그럼 진짜 요만큼 종이 한 장 차이로 오답이 비껴나. 이거 오답률 별로 안 높았어요. 이거 50%도 안 됐어. 이거 애들 그래도 그나마 많이 맞았어. 왜? 갑자기 생뚱맞은 내용 나오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풀었는데 맞을지 모르겠지만 34번 문제는 처음부터 칸트 얘기만 쭉 해. 생뚱맞은 내용 안 나오거든? 이거 오답률 1이었어요. 이거 80%가 틀렸어. 전체 수험생 중에. 알겠니?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지문이 어렵냐 쉽냐의 기준이 아니야. 알겠죠? 그럼 반대로 따지면 뭐야 갑자기 무슨 뭐 대화 얘기랑 뭐 글쓰기 얘기 나왔다가 왜 갑자기 협력 얘기가 나왔지라고 하지 마시고 다 관련성 있는 표현이겠구나 라고 자신감을 가져. 영어는 기세야. 알겠어? 내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그나마 맞춰. 그러면 갑자기 대화와 글쓰기 얘기하다 말고 왜 협력이 나왔는지 좀 봅시다. 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러한 스타일을 발전시켜 뭐를 인정해야 돼? 아, 독자들이 똑같은 걸 기대한다. 누구와 함께? 듣는 청자들이 대화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뭐다? 이런 걸. 이해시죠? 그럼 봐. 여기서 왜 corpor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라는 뭘까? 협력은 여러분들이 서로 돕는다는 거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재진술 해줬잖아. 라이터와 리더의 관계, 리스너와 스피커의 관계, 이런 게 협력 관계야. 협력 관계라는 거 뭐지? 컨버세이션 대화야. 내 예시 들어줄게 쉽게. 얘랑 나랑 내가 막 말해. 근데 얘도 맞아 그거지. 이런 게 협력이라고. 지금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나랑 스피커 막 말하는데 얘는 막 이해 못해. 그럼 이거 뭐다? 협력이 안 되는 거지. 그 얘기가 뒤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if 만일 당신이 누군가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주제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또는 너무 과하게 너무 적게 한다면 당신은 빠르게 관심을 잃을 거야. 어디에서? 대화에서. 됐니? 즉 뭐가 잘 되지 않으면, 협력이 잘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관심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라이터도 클리어가, 스테이가, 인포메이션이 적절하게 필요해. 됐지? 아시겠죠? 그런데 임팩트 사실상, 그러면 쌤이 지금 대립구조라고 형성했지만 왜 이 빈칸을 채우지 않았을까? 대립구조는 맞지만 이건 무슨 점이야? 공통점이었죠.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돼? 대화도 명료하게 말해야 돼. 글 쓰는 것도 명료하게 말해야 돼. 이해돼? 이건 공통점이잖아. 됐지? 차이점을 우리가 쫓아가야지, 추적해야지. 지금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사실상 관심, 누구에게? 청중들에게 적절함이라는 거는 훨씬 더 중요해 than 뭐보다? 대화보다. because 왜냐하면 글쓰기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의사소통을. 뭐를? 즉각적인 피드백을. 그러면 이제 차이점 나왔다. 아까 여기는 뭐다? 공통점이었지. 차이점 무슨 차이점이야? 쓸게. 자, conversation, 대화, writing, 글쓰기. 대화는 뭐가 있대? 즉각적인 피드백이 된대. 뭐가 된대? 커뮤니케이션이 된대.
반대로 글쓰기는 된다 안 된다? 피드백이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으면, 컨버세이션에 뚫려 있으면 피드백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고르는 거야. 이제 느낌 오죠? 빈칸이 어디 뚫려 있으면, 라이팅에 뚫려 있으면 피드백이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빈칸 뚫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과 커뮤니케이션은 뭐야? 대화는 뭐야? 나봐. 얘들아, 이 커피 어떠니? 먹어봤어? 먹어봐. 그럼 얘가 피드백을 줄 거 아니야. 아, 이거 맛있어요. 또는 아, 이거 별로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대화잖아. 근데 내가 어떤 글을 써. 이 커피는 과연 맛있을까? 막 누가 대답해? 내가 글을 썼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은 독자가 갑자기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아까 거기 커피가 맛있냐고 글을 쓰셨던데 네, 맛있어요. 대답하냐? 이게 뭐가 안 된다는 거야? 피드백이 없다라는 거잖아. 글쓰기는. 지금 이해되세요? 그 얘기야. 따라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보자. 얘들아, 이거 내가 진짜 니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나 싶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할 때야. 알겠어? 원래는 얘들아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최상위권반에는 봐봐. 기본적인 규칙 매일매일 뭐야? 대립구조네? 협력? 뭐가 협력한다는 거야? 라이터니까 얘네끼리 협력. 리스너니까 스피커와 협력. 근데 이건 명료함이 필요해. 스테이가 필요해. 근데 얘도 명료함이 필요해. 스테이가 필요해. 공통점이네? 사실상 얘네는 피드백이 돼. 그렇다면 차이점은 피드백이 안 된다겠네? 빈칸 어디야? 라이팅이네? 그럼 여기 뭐야? 피드백이 안 된다겠지? 그럼 정답이다. 30초 만에 설명할 수 있어 원래는. 알겠죠? 네, 이렇게 지금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너희가 이 정도로 해야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풀어라 그러면 대충대충 날려 풀어. 막 모르는 단어 있어도 그냥 휙 넘어가고 대충 그냥 막 머리 굴려서 풀고 절대 안 늡니다. 실력.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실력을 뽐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분석할 때예요. 아시겠어요? 실력은 분석을 충분히 해서 분석 능력이 커져서 독해력이 커지시면 내년에 고등학교 4월달 중간고사 때 그때 뽐내세요. 알겠지? 지금은 분석하고 만들 때야. 자, 그러면 빈칸이 어디였어? 라이터잖아. 그치? 됐어? 그러면 아까 라이터는 뭐라고? 피드백이 돼야 돼?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안 돼. 그치? 그러면 이렇게 글을 약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너무 글이 쉬워져. 즉 라이터들은 피드백이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러므로 글쓰기였던 우리는 뭐를 해야만 해? 상상을 해야만 해. 어떤 상황? 가상 상황을. 했니? 즉 아까 말했지만 대화는 이거 맛있어? 네, 맛있어요. 아니요, 맛없어요. 바로 되는데 글쓰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독자들이 이거를 맛있다고 생각할까? 맛없다고 생각할까? 라고 가상으로 상상을 해야만 하는데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 이제 소고법 갑니다. 이 글의 키워드가 뭐야? 글쓰기와 대화는 뭐가 된다? 피드백이 된다. 글쓰기는 뭐가 안 된다? 피드백이 안 된다. 뭐 이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면 플로우만 완벽히 잡으면 나머지 선지들이 엄청 말이 안 됩니다. 잘 봐. 이 글이 과연 글쓰기와 대화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글이야? 지금 이해되시죠? 글을 이해하니까 나머지 선지가 전혀 말이 안 되죠. 그치? 지금 이 글쓰기의 한계, 대화의 한계성을 표현하고 있어? 아니죠? 됐죠? 자, stylistic writing. 글을 스타일리시하게 쓰기 위해서는 독자가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된대. 이거야? 피드백이 되냐 안 되냐 하잖아. 됐지? 자, 독자들의 욕구, 뭐를 하기 위한 독자들은 더욱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욕구를 이해해야 된대. 독자들이 뭐 더 많이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 막 글을 막 백과사전을 막 써야 되는 거야? 자, 협력해야 된대. 그치?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라는 건 뭐야?
서로 피드백을 주냐 마냐, 명료하게 말하냐 마냐 이 관계를 말하는 거지 진짜 도우란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즉 이런 건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배워야 돼? 함의 추론에서도 배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지? 자, 리더가 반응이 뭐야? 피드백이잖아. 피드백이 있어 없어? 없어. 업센트가 뭐야? 부재.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이매진. 상상해야 되잖아. 됐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쌤이 왜 지금 빈칸 추론할까? 결국 빈칸 추론은 봐봐. 이걸 주제 문제로 해볼게. 이게 만약에 빈칸 문제가 아니라 집중해 이제. 이게 빈칸 문제가 아니라 주제문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뭐를 주제로 생각해야 돼? 아, 회사가 뭐를 오르기 위한 방법, 수익성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주제일 거 아니야? 이것도 뭐가 주제일 것 같아? 아, 글쓰기와 대화에서의 피드백에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 주제일 거 아니야? 빈칸 아무데나 막 넣지 않아요. 주제에 뚫어.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3번, 34번은 이제 조금 빨리 할게요. 그리고 요거 하나 쉬고 교재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33번. 고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줘야 돼. 어떤 거? 리액트. 아까 뭐와 동의어죠? 피드백과 동의어죠. 누구의? 당신의 디자인이 좋은지 나쁜지의 피드백을 줘야 돼. 이게 뭐 하기 위한 키포인트? 성공을 위한 키포인트. 알겠습니까? 됐죠? 비슷하게래. 그럼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가볍게 읽어줘도 돼. 어차피 뭐다? 아, 리액트 하는 게 성공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이겠지. 그치? 그래서 자, 빌딩 유저들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뭐 하는 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대. 됐죠? 그럼 클라이언트들에게 왜 피드백을 주라는 기회를 하라는 거야? 그만큼 고객들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 당신의 고객에게 협력을 부탁하면서 마치 모처럼 건강 케어 프로바이더처럼. 자, 병원을 예시로 듭니다. 그럼 봐. 병원도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 같아? 클라이언트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병원을 예시로 들면 병원에 당신의 고객이 어떤 역할을 한다? No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그 병원에 관련돼서 어떤 중요성을, 차별성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대. 누구로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이런 스텝들부터. 그럼 이것도 대립구조다. 잘 봐. 클라이언트 고객들과 누가 대립구조야? 인턴, 레지던트, 너스, other medical staff. 얘네가 고객이야? 병원 의사, 간호사가 병원의 고객이야? 병원의 고객은 누구야? 환자겠지. 지금 이해되세요? 병원의 고객이 의사가 아니잖아. 이런 것도 대립구조인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선 누가 더 중요하다? 고객이 더 중요하다. 알겠지? 병원에선 의사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환자가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네, 그쵸? 게다가 이런 환자들의 경험, 방문객들의 경험이 어떤 빌딩을 불규칙하게 건설을 했을 때, 또는 긴급적인 상황을 위협을 했을 때, 또는 함께 차이점을 보일 때, 뭐뭐 할 때, 스킵. 됐죠?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해? 병원에서 환자의, 고객의 가치를 깨닫는 게 중요한 만큼 디자인 업계에서, 아까 빌딩을 짓는 디자인 업계에서도 불가피하게 뭐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리액트가 중요하다. 그래야 훨씬 더 빌딩을 잘 만들 수 있다. 됐죠? 빌딩 잘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고? 고객들한테 피드백 받아라. 병원 잘 운영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환자들한테 피드백 받아라. 맞지? 그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people, 사람들이 훨씬 더 satisfied with, 만족을 하려면, 어떤 새로운 빌딩에 더욱더 만족을 하려면, 아까 여태까지 계속 뭐라 그랬어? 고객에게 뭐 해라?
react 피드백을 받아라. 병원으로 따지면 치료를 해준 다음에 오늘의 치료, 오늘의 케어가 좀 어땠습니까? 내가 만약에 빌딩을 만드는, 건물을 만드는 설계자라면 설계 도면을 보여주고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고객이 오늘은 주사가 조금 너무 아팠는데요 라는 피드백, 좀 화장실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피드백을 주라는 얘기잖아. 그래야 뭐가 된다? 석세스 한다. 되셨죠? 됐지? 그러면 이런 것도 예시.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뭐 해라? 피드백을 받아라잖아. 1번 봅니다.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훈련을 해야 된대. 말이 안 되죠? 그치? 지금 어떤 집을 만약에 설계를 했을 때 그 집을 저 집 좀 지어주세요 라는 고객에게 설계도를 갖다 주면서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화장실이 좀 컸으면 좋겠고요. 뭐 거실 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라고 피드백을 받으라는 얘기지 무슨 디자인 훈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내가 아까 쭉 돌아보니까 1번 제일 많이 골랐어. 왜 고르는 거야 도대체 1번을? 그치? 지금 디자인 훈련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해가 진짜 아예 안 돼. 맨날 하던 식으로 하니까. 내가 아까 니네 에세이1 원래 내 반도 그렇고 전반 한다는 애들 내가 오늘 총괄 성적 다 열어보고 왔는데 겸손하게 공부해. 알겠지? 대학 가고 싶으면. 그리고 따라해. 대학 가고 싶으면. 알겠어요? 자, 2번. 기회를 받아야 돼. 뭐 하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을 그리기 위한. 매력적인 오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면 오답을 비껴낼 수 있었어. 왜? 어떤지 피드백을 받으라는 얘기였지 무조건 처음 다시 새로 시작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무조건 새로운 디자인을 드래프트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피드백을 받으라는 얘기였어. 3번. 그나마 이번이 매력적인 오답일까? 3번. 아까 보니까 3번도 많이 골랐더라. 빌딩 디자이너들과 뭐를 쌓아야 돼? 신뢰를 쌓아야 돼. 그래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겠지, 그치?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으라는 얘기였지 걔네가 신뢰를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걔네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번도 약간 매력적인 오답이었는데 잘 봐. 그 빌딩의 건물에 관해서 with each other 서로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래.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래.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왜 정답이 아닐까? 5번은. 5번 정답 아니야. 왜 아닐까? 대립구조 형성됐잖아. 잘 봐. 고객과 설계자, 환자와 의사 관계였잖아. 맞지? 서로 공유하라는 거야? 환자 보고 이 의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으라는 거야? 아니었어. 원웨이였잖아. 설계자는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아라. 의사는, 간호사는 환자한테 피드백을 받아라. 원웨이였다고. 지금 알겠습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고객한테 말해주세요가 아니었어. 고객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지 고객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확실하게 이해되죠? 오답 고를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틀려. 정답 몇 번? 그 디자인 설계 과정을 뭐를 받아라? 상담, 피드백을 받아라. 됐니? 됐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됐죠? 네. 자, 마지막. 가장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자, 요건 빨리 할게. 칸트는 법의 옹호자. 법에 관련돼서 긍정의 개념. 뭐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법과 관련이 돼 있대. 그는 믿습니다. 인간의 사회는 뭐다? 합리적이다. 뭐가 효율적이고 그리고 법적인 프레임워크에 따라 통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믿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봐봐. 얘들아, 결국 독해는 가만히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야. 재진술이야 다 웬만하면. 근데 아이들은 단어가 다르고 뭔가 약간 내용이 다르니까 다른 내용이라고 착각해. 봐. 칸트는
뭐를 지지해? 법을 지지해. 칸트는 뭐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법에 의해 통제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칸트는 뭐를 좋아해? 법을 좋아해. 똑같은 말이잖아. 알겠어? 칸트는 법을 좋아해요. 네. 됐지? 자, because 왜냐면 그런 법으로 통제된 프레임워크가 사람들이 훨씬 더 조화롭게 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 그럼 여기까지 뭐다? 칸트가 법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However, flow chain G. 그러나 그가 법을 옹호하고 그가 법을 지원하는 이유는 뭐는 아니었어? 아르티미스틱. 즉 인간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옳구나, 낙천적이구나, 인간의 본성에 관련돼서 굉장히 인간을 좋게 보는구나에 아니래. 이 사람이 법을 옹호하는 이유가 인간들이 뭐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낙천적이거나 인간 본성 자체가 굉장히 선하기 때문이 아니래. 오히려 반대로 나왔어. 잘 봐. 대립구조 항상 기억해야 돼. 글을 추론하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집중. 얘랑 대립구조야. 야 졸라 열심히 설명하는데 좀 들어라 이씨. 좀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너 말고 임마. 그래 넌 열심히 들어. 잘했어. 자 봐. 얘랑 대립구조야. 알겠습니까? 얘랑 대립구조야. 얘 비싸. 그럼 뒤에 나오지 않아도 얘는 뭐여야 돼? 싸야 돼. 알겠니? 얘 좋아. 나오지 않아도 얘는 뭐여야 돼? 나빠야 돼. 지금 알겠어요? 이게 대립구조야. 알겠니? 그럼 봐. 칸트가 법을 옹호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굉장히 본성이 좋다라는 낙천적의 근거가 아니라 그럼 뭐 때문이겠어? 오히려 인간이 싸가지가 없으니까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알겠니? 그런 걸 유추할 줄 알아야 돼. So on the contrary, 이와는 반대로 optimistic한 거 아니고 인간 본성이 매우 high-minded view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칸트가 법을 옹호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의견과 똑같았어. 이 사람의 의견이 뭔데? 인간은 싸가지가 없어요. 폭력적이야. 그 졸라 지네끼리 싸워. 그치? 아주 막 갈등을 유발해. 즉 이런 폭력과 갈등을 뭐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게 그게 무엇이다? 법이다. 됐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착하거나 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으니까 법적인 시스템으로 얘네를 통제해야만 동등하게 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내가 지금 주제문이니까 형광펜 발랐지만 이런 것도 대립구조죠. 뭐예요? 느낌 오죠?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사람이 뭐 하지 않아서 싸가지가 없고 폭력적이어서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싸가지가 없어서. 됐죠? 다 이런 식이야. 알겠지? 됐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법은 사람들이 잔혹하기 때문에 폭력적이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그걸 뭐의 규제로 풀어야 된다? 법의 규제로 풀어야 된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대. 만일 법이 누구를 이런 자연적인 선택을 금지한다면 그것은 어차피 얘네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 그리고 cannot be 별표. 자, 가장 간단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 배워볼 겁니다. 자,
좋은 내용이 나와야 돼. 좋은 내용이 나와야 돼. 이건 빈칸. 됐어? 잘 봐. 플러스가 나오려면 플러스 옆에 뭐 들어가야 돼? 플러스가 들어가야지. 그래야 플러스가 나올 거 아니니? 이해되세요? 됐니? 앞에가 부정문이었다면 뭐가 들어가야 플러스가 나오니? 마이너스가 나와야 플러스가 나오지. 수학 공식이잖아. 똑같은 거야. 영어도. 알겠지? 이해돼? 이해돼? 다시 받아들이래.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좋은 거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좋은 거 나와야 돼? 나쁜 거 나와야 돼? 좋은 거 나와야 좋은 거를 받아들여야 좋은 게 되지. 맞지? 리젝트 거부하래. 뭐가 되려면? 좋게 되려면. 그러면 좋은 걸 거부해야 좋은 게 되니? 나쁜 걸 거부해야 좋은 게 되니? 나쁜 걸 거부해야 좋은 게 되지. 알겠니?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칸트가 법에 관련된 견해는 긍정적이었어, 부정적이었어? 칸트는 법을 찬성하는 입장이야, 반대하는 입장이야? 찬성하는 입장이지. 근데 여기 캔낫 B야. 그러면 얘가 뭐야? 부정이지. 그럼 전체적으로 칸트는 이 법을 좋게 바라보고 있어. 그럼 밑줄에 뭐 들어와야 돼? 그렇지. 밑줄에 뭐 들어와야 돼? 네거티브 들어와야지. 그래야 네거티브 마이너스가 돼야 최종적으로 법이 플러스가 되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볼게. 나머지가 또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봅시다. 1번 요거 쉴 거야. 아유 힘들어 씨. 야 니네가 그냥 선지로 지금 30초 줄게. 쭉 봐봐. 쭉 보고 답을 다시 한번 골라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래도 못 고르면 네 본인이 골랐던 답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듣고 보니까 이건 답이 아닌 것 같네. 바꾸셔도 됩니다. 30초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잖아. 자, 봐. 1번.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대. 뭐가? 법이. 맞는 말이잖아. 근데 저기에 뭐 있어? 캔낫 있지. 그럼 법이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뭐 하지 못해? 제한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야?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니까 좋은 내용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법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대. 법에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잖아. 됐어? 됐니? 그 다음 자 그들의 아주 나쁜 본성, 악한 본성을 뭐하기 위해? 압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 뭐가? 법이. 좋은 내용이잖아. 됐죠? 자, 이성적인 법의 프레임워크라는 추정 아래 받아들여야 된대. 더 쉽게 설명하면 잘 봐. 칸트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앞쪽에 캔낫 있잖아. 그럼 여기 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되면 캔낫이랑 붙어버리면 필요 없다는 내용 되잖아. 그 얘기라고 지금. 알겠어? 1번 봐. 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1번 들어가면 캔낫이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 되지? 2번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강력한 옹호자로서. 그치? 이거 들어가면 캔낫이랑 붙어버리니까 법이 필요 없다 되지? 4번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아주 효율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이거 들어가면
캔낫이니까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되지?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아주 이상적으로 필요하대잖아. 이거 들어가면 캔낫이니까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되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알겠지? 오히려 뭐가 들어가야 돼? 법은 자유를 제한해.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요거만 보면 무슨 내용이야? 자유를 제한한대. 당연히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자유를 제한한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이지.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자유가 있잖아. 요거만 보면 나쁜 말이지.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최종적으로 무슨 말 들어가야 된다고? 나쁜 말이 들어가야 낫과 합쳐지면 뭐가 된다? 이게 긍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됐지? 그러면 다시 해석해 줄게. 법은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못합니다. 아니죠? 법은 아주 강력한 판단 시스템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죠? 법은 그들의 나쁜 본성을 압력하기에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아니죠? 법은 아주 이상적인 법적인 프레임워크로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란 얘기잖아. 법은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알겠어?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라는 누구의 주장? 칸트의 주장. 알겠지?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네, 자, 첫 시간이어서 일단 맛보기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교재 문제 풀 시간 조금 드릴 건데 지금 요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 내가면서 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따가 요 교재 문제에 있는 거 10문제 중에 반도 못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따가 반타작은 이상은 좀 하기를 바래요. 네,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